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숙지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조건 P, Q 주어져 있습니다. 진리집합을 라지 PQ라고 했을 때 자, P집합은요 X제곱은 4를 만족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거겠고 Q집합은 인수분해까지 다 돼 있죠. 그러니까 1, 2 이렇게 나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때 교집합을 구하라. 겹치는 원수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4번이라고 답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1번 문제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진리집합을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분 집합 AB 사이의 포함 관계가 벤 다이그램으로 탁 나타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 A, B 교집합을 하게 되면 B 집합이 되는 부분 이건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죠. 합집합해지면 A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은 A 하에다가 B의 여집합이면 우와 B의 여집합이면 무지무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죠. 다 합치면 전체가 되겠다.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요 B하고 여집합해서 A하고 이제 이렇게 좀 표시가면 되겠죠. B가 A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역시 맞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건 뭐죠? 드모르간 법칙 형태를 보면 되는가요? A 합 B 전체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A 합 B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여집합 이런 형태로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이제 5번을 답해가는 그런 내용. 벤 다이그램이 좀 나와 있으니까 매우 좀 쉽게 처리 가능해지겠고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느끼게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도 벤 다이그램을 그려놓고 풀이를 하면 또 쉽게 풀 수 있겠다. 이런 걸 또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집합 x, y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은 역시 앞쪽이라 기본적인 정의 형태를 좀 질문 던지는 것 같습니다. y는 equal x 이곳에다가 열심히 마이너스 1, 0, 1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0, 1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y 집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집합이 안 되겠죠. 함수가 안 되겠죠. 그 다음 이곳 x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떤 결과 나올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제 0, 1, 2 이런 형태 나올 때 다 있으니까 이건 이제 함수가 되겠죠. 절대값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은 1이 되겠고 0은 0 되는 거니까 0하고 1 이렇게 부분되니까 역시 디귿 함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이 함수가 된다라고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 형태의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이어집니다. 원을 x축 방향으로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쫙쫙 해야 되겠네요. 자, 원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평행이동 하더라도 반지름 변화가 없는 거죠. 즉 중심좌표만 변하는 거니까 중심좌표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좀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 뒤에 있는데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a 플러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대로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군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보가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한 부분들이 y는 equal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죠? 와우. 원 부분들이 y는 equal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얘기는 중심좌표가 y는 equal x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이제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a 값은 3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3 이렇게 좀 풀어가면 되겠죠? 자, 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렇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더라도 원 부분들은 중심의 변화만 있습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좀 캐치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중심좌표에서 이렇게 평행이동한 부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동했을 때 대칭이동해서 변화 생기는 부분에서 중심좌표만 열심히 좀 살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나온 원이 y는 equal x에 대해 대칭이라는 얘기는 중심좌표가 y는 equal x 이렇게 있어야 대칭을 이동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서로 같다 이렇게 풀이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때 원이 갖고 있는 성질 정확하게 잘 기억하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 차집합 B, 이것도 뭔가요? 그럼 A 차집합 B를 좀 구하면 되죠. 자, A 집합에만 있는 원소, 그럼 B 집합이 1, 3, 5, 7, 9 홀수들이니까 1, 3, 5 이런 걸 빼고 나면 0, 2, 4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짝수 형태로 구성된 거군요. 물론 0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하고
P하고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오호, 알겠습니다. 교집합 P 해준 부분 공집합이다. P라는 부분들은 이런 0, 2, 4 이런 원소를 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A 교집합 B, A 교집합 P는 이꼴 P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A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P집합 안에 좀 이렇게 P집합이 A집합 안에 쏙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P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결론을 내자면 P는 A의 부분집합인데 0, 2, 4 이런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0, 2, 4 부분들을 좀 빼고 그럼 나머지 숫자가 1, 3,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P는 1, 3, 5 이런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0, 2, 4 이런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1, 3, 5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전형적인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능한 원소 자체가 3개니까요.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처리된 문제니까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가 이 집합을 다 만들어 보는 것이 아니라 2의 n제곱 이렇게 이제 학습한 부분에다가 개수를 좀 대입해서 2의 세제곱 8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집합 공부한 때 우리가 이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문제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분 집합의 개수 확실하게 좀 공부를 잘 하라.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 제한 조건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제한 조건 있는 원소들을 빼버리고 나머지 원소 가지고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12i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나지 PQR이라고 했을 때 P집합, Q집합, R집합이 전부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참여 명제를 골라달라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P면 Q이다 이런 부분들이 참여되려면 언제입니까? 이론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되겠죠. 이론학습 진리 집합으로 따졌을 때 이러한 진리 집합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부분들이 참이다. 이런 이론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P면 Q가 참입니까? P집합이 Q집합 속에 쏙 다 들어갈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와우, 1, 2 없는 원소들인데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안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나 P, 와, 그럼 P의 여집합이면 원소도 많은데요. P의 여집합이면 12하에서 1, 2, 3, 4, 5 빼고 그 다음에 또 뭐죠? 6, 7, 8 빼고 9, 10 이렇게 이제 많은 원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R집합 8, 9, 10에 들어갈까요? 아이고,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Q집합 3, 6, 10이 되는데 P의 여집합 오호 Q집합 3, 6, 10 되죠? Q집합에 있는 원소가 P의 여집합에 다 있습니다. 오, 요게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Q, NotQ도 지금 원소가 무지 많은데 이게 이제 R집합에 들어간다. 이게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R집합이 Q집합에 또 이렇게 또 쏙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역시 성립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론 학습, 그러니까 P면 Q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이 부분이 참여되려면 결론에 해당하는 집합이 더 큰 집합이다라는 이게 좀 이론 부분이죠. 이론 정리해준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 있으면 우리가 지금 대략 보니까 P의 여집합만 좀 구해놓으면 풀어가는데 큰 지장이 없군요. 그러니까 이제 집합 포함 관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풀이를 좀 해달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살펴봅니다.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 또 대칭 이동한 다음 이런 얘기 되는데요. 자, 원 일단 정리부터 해야 되겠죠. x 제곱 플러스 6x니까 x 플러스 3 제곱 이런 형태부터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변에다가 더하기 9를 좀 해주면 되는 거니까 더하기 해주면 어떻게 되죠? 4에다가 9를 더하기 해주니까 13 이렇게 써가면 되는 건가요? 정리가 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은요 반지름 변화가 없으니까요 중심좌표 마이너스 3,0 이렇게 좀 열심히 써놓고 이런 부분들 잘 살펴가면 되겠죠.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 라고 처리해주면 둘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3,0 이렇게 써가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y는 이꼴 x 대칭을 하겠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xy 좌표가 바뀌니까 0,3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원 돼 있으니까 이제 원 방정식은 이렇게 해놓고 만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3 이렇게 된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대칭 이동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x축하고 만나는 점을 알아보고 싶으면요 y에다가 좀 0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죠. y에다가 0을 대입해주니까 그럼 x제곱 이게 9가 되니까 빼니까 또 4 돼서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선분 길이를 구해달라. 와, 그럼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에서 원의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이 갖고 있는 성질. 지금은 전부 다 대칭 이동이 나오는데요. 항상 이렇게 중심좌표 해서 조사를 좀 하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나오죠. 이 조사 결과 가지고 원 방정식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 방정식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좀 가볍게 처리가 되겠다 되어 있고요. x축과 만난다라고 됐을 때 가볍게 y에다가 0 대입하는 뭐 이 정도 이론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좀 당황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 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A집합 두 원소 AB에 대해서 AB가 짝수이면 A 더하기 B는 짝수이다. 이 부분이 거짓이 되는 거짓을 보이는 반례가 될 수 있는 순서쌍들 골라달라 이렇게 됐습니까? 뭐 곱하기가 짝수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여긴 또 더하기가 짝수다 이런 부분 살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곱하기에서 짝수 되는 부분들은 짝수가 있겠고 홀수 짝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짝수 홀수 이렇게 있는 것들이죠. 자 근데요 짝수로 되어 있는 경우는 더하기에도 좀 짝수가 되는 거니까 이건 별 문제가 없는데 반대 이런 경우들은 이게 홀수가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뭐죠? 거짓임을 보이는 이제 반례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아랫부분들을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자, 홀수 개수가 지금 1, 3, 5, 3개가 있으니까요. A, B 순서쌍을 만들어갈 때 이 부분들이 이제 홀수가 되는 경우, 지금 홀수, 그 다음에 뭐 짝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을 살피면요. 이 가지수는 뭐 3가지, 그 다음 2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 되겠죠. 반대로 이제 짝수, 그 다음에 홀수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 2가지, 3가지 해서 또 6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뭐 이런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은 12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에이, 갑자기 명제에 뭐 발레 이렇게 돼가지고 살짝 좀 당황했는데 뭐 숫자 자체가 좀 많지 않은 부분에서 뭐 홀수 개수, 짝수 개수 이런 부분 조사해가지고 뭐 살펴가는 거니까 예, 긴장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죠? 자, 8번 마무리합니다. 9번 문제 이어집니다. 처음 xy를 x 플러스 5 y 마이너스 1 x, y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x 플러스 5 y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다 이런 얘기죠. 평행이동에 의해서 자 직선을 좀 옮겨가겠다. 알겠습니다. y축으로 마이너스 5니까 y 플러스 5 처리하면 되겠고요. a의 x축으로 5만큼 x 마이너스 5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써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하면 되죠. ax 자 이게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뭐 더하기 붙었을까요?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썼습니다. 열심히 쓴 이 부분들이 이게 좀 이거 식이 된다는 게 아니군요. y축의 점에서 한 점에서 수직으로 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 그렇군요. 수직으로 만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데 y축의 점이니까 y절편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y절편에 해당하는 b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 이 부분들은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는 이 부분 성립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기울기 이제 수직이니까요. 이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돼 있으니까 a 기울기는 2분의 1 해서 이제 결과를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a 값 좀 가볍게 좀 처리가 됐고 그럼 이제 B는 하고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는가요? 5a-1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럼 이제 2분의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2분의 1 해서 b 값을 또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a 값, b 값 모두 다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했는데 더하기를 해달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됐으니까 정답 1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직선 에 대해서 평행이동해가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좌표 형태 됐을 때는 더하기 되는 형태로 표현되는데 함수 형태일 때는 이렇게 빼기 들어가는 부분들 함수 할 때고 좌표 할 때고 좀 비교해가면서 함수 변화 좀 잘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냥 똑같다 부분이 아니고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울기곱 수직이면 기울기곱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 그다음 y절편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y절편은 이제 서로 똑같다 이렇게 이론들을 좀 점검해 가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조금 이제 문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만 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 살펴봅니다. 두 집합 x, y 주어져 있는데요. x에서 y로 이 함수, 또 즉 1차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자, 1대1 대응을 물어보는 문제죠. 1대1 대응이 되도록 AB 값을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대1 대응이면 치역과 공역 같아야 되겠고, A값 양수라는 부분들은 직선 풀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직선 양수니까 대략 이렇게 표시했을 때, 정역에 해당하는 원소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공역은 이렇게 돼 있을 때 1대1 대응이 되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나온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5까지 꽉 차게 좀 다 나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의어 이렇게 대입하게 됐을 때 그 치역에서 이제 꽉 차게 다 나와라. 그렇게 되면 간단한 문제가 되죠. 즉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라 이런 얘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되겠고 2를 대입해주면 2A 플러스 B 처리되는데 결과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런 어찌 생각하면 간단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정의 자체 1대1 대응에 대한 의미 나누냐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빼가면 되죠. 3A는 이게 좀 7이 되는 거예요. 오호, 숫자가 좀 이렇습니까? A. 그럼 이제 A 값이 또 이렇게 좀 분수 형태로 좀 계산이 좀 살짝 불편한 건가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걸 계산 안 해도 되는군요. 지금 A-B 구하라고 했습니까? 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A-B는 이퀄 2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가요? 완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A 값 구해서 이제 분수 나온 것도 대입해서 풀려면 좀 불편했는데 대입하려고 보니까 이제 딱 이제 보이네요. 오호호. 그럼 그냥 계산 안 하고 가볍게 2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1대1 대응이라는 사실 자체, 이 부분들, 우리가 공역 자체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되어 있는데, 나온 부분들이 이제 꽉 차게 딱 다 돼야 되는 이런 내용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이론을 좀 적용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중간에 연산을 좀 도와주는 그런 항목들이 있으니까요. 좀 쉽게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 PQ 필요 충분 조건이면 서로 이제 같은 집합이다 이런 얘기죠. 진리 집합 포함 관계를 봤을 때 같은 뜻이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부터 볼까요? P는 2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Q는 절대값이 0보다 작다. 절대값이 0보다 작을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절대값 부분들이 0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x는 2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두 집합이 같은 집합 1번이 벌써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자, 2번도 그래서 좀 살펴보게 되면 x집합 p는 x는 마이너스 하나가 나와 있고 여기는 x제곱은 1이니까 두 개가 되는 거니까 q 명제가 더 큰 부분이 되겠고, 여긴 또 0, 2고 0 이게 좀 곱하기 됐으면 또는이죠. 또는 집합이 더 합집합 개념이니까 크겠고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낯선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좌표에서 좀 더 정확하게 x축, y축 좌표에 두면 직선을 이렇게 2인 거 그렸을 때 크다 부분들이면 이렇게 이게 조금 처음 공부는 좀 불편한데 이게 계속 비슷비슷한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순서상들 이런 부분 이제 대입을 해보면 좀 알 겁니다. 직선보다는 좀 이렇게 큰 위쪽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고요. Q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X 1보다 크고 Y보다 크다 했으니까 1 잡아서 이렇게 좌표에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합을 이렇게 표시해가는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금방 대수 비교가 좀 되는 그런 형태들이라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5번은 A, B, B, C가 같은 이건 2등변이고 오른쪽은 그냥 2등변. 2등변 종류도 많죠. A, B, B, C가 같을 수도 있고 B, C, C, A가 같을 수도 있고 오른쪽 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집합 찾는 거니까요. 똑같은 집합은 주인적 1번 이렇게 끝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1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2번입니다. 집합 A가 주어져 있습니다. 원소가 딱 3개 주어져 있는데요. 보기에서 참인 것을 모두 골라달라. A가 원소이면 마이너스 A도 A집합이 원소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면 1도 원소입니까? 물어봤는데 있죠? 0은 또 0 이렇게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모두 다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제곱하면은 이런 원소들 다 전부 제곱해봐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하면 1이고 0 제곱하면 0인데 그런 부분들은 다 A집합에 있습니까?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 다음 어떤 x에 대하여 어떤 x라는 것은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게 이제 한 개라도 있으면 되죠. 이건 하나라도 존재합니까? 이렇게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가령 예를 들어서 1 빼기 1을 해가지고 0 되는 건데 0 당연히 있죠. 당연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맞는 이론.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됐겠군요. 이것은 됐습니까? 자, 모든과 어떤 질문 던지는 니은 디귿의 의미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는데 원소 자체가 겨우 3개 가지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무난히 좀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용어 정의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에서 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숙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쫙 조제인데요. 하 0보다 작을 때 그거나 같을 때 좀 0에서 좀 나눠져 있네요.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x가 0인 걸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 되면 뭐 7마이너 근데 이거 어떻게 하죠? 뭐 그러니까 의미 파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0보다 작을 때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양으로 해서 그려져 있는데 뭐 1대1이 되어야 되는데 오른쪽 부분에서 뭐 그래프가 뭐 이렇게 아래로 꺾어져 가게 되면 이게 이제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는 게 1대1이 아니죠. 오른쪽 부분도 이렇게 기울기가 양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이제 서로 똑같아야 되는 반대로 음수돼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주면 역시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데 꺾어져 올라간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니까요. 음수 이런 부분 돼야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니까 a 플러스 1 기울기 파트 부분하고 7 마이너스 a 이렇게 기울기 두 개를 좀 곱하기 해주면 양수가 돼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호를 좀 바꾸면서 이렇게 좀 쓰게 되게 되면 0보다 작다가 되겠고 그럼 자연스럽게 A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범위에 있는 정수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0부터 6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7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직선 파트 부분에서 뭐 1대1이 돼야 되겠다. 기울기가 뭐 같은 부분 형태로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메모해주면 되겠죠. 기울기 곱이 양이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뭐 기울기 이 부호가 서로 같다 뭐 이런 뜻이니까 뭐 그런 내용 가지고 조금 머릿속에 살짝 이론만 정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조건 PQRS에 대해서 3개의 명제가 주어져있는데 모두 참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반드시 참인 명제를 골라달라 이렇게 되는데 뭐 연결들을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기 PP 이렇게 좀 같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달이면 P다 되겠고 P면 나Q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추론이죠.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Q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 이건 좀 대우르고 하면요. 나Q이면 S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S 이렇게 연결시켜서 쭉 이렇게 좀 추론해 갈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참인 명제를 골라달라. Q하고 P하고 관계, Q하고 P하고의 관계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뭐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Q이면 해서 만들려면 여기서 만들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Q이면 not P다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데 아니죠? 뭐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S이면 S면 S하고 P하고 관계 이렇게 했는데 P이면 S가 되는 거고 거꾸로는 안 되는 거죠.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not Q이면 R입니까? not Q하고 R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 이게 좀 뭐죠? not R이면 Q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부분들은 좀 말이 안 되죠?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이면 S입니까? R 부분하고 S, 뭐 R이면 S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부분에서 뭐 R로 시작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좀 잘 되지도 않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부분들 이건 좀 뭐 우리가 대우를 구하게 되면 not S이면 R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대우 구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추론해 갈 수 있는 연결 이렇게 시켜가는 거죠. 이런 걸 뭐 3단 논법 이렇게 3단 논법 이렇게 돼 있는데 괜히 뭐 수학 용어 붙이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지금 그냥 연결시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집합 x 조제인데요. 우리가 만든 함수는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함수 값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 대응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죠? 근데 좀 이거 근데 나중에 풀어야 될 게 이런 부분들이 이거 합성함수인가요? 뭐 여러 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알겠습니다. F1은 3이다라고 되는데요. 그러면 F 두 번의 1을 한다는 얘기는 이건 뭐 F3을 구해가는 거였고 F3은 4라고 나와 있죠. 4 이렇게 나와 있겠고 그럼 세 번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뭐 두 번 한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F4를 알아보는 거였고 F4는 또 2라고 나와 있고요. 네 번 한 결과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세 번 한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요. F2를 또 조사하는 거였고 F2는 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네 번 하게 되니까 대입한 결과 그대로 나오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네 번마다 규칙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10번 하라 이런 얘기는 누가 10번 합니까? 네 번마다 규칙이니까 이런 건 두 번만 해주면 되겠죠. 자, 두 번 한 결과 4라고 좀 나와 있으니까 깔끔하게 끝났고요. 그 다음 2, 오호. 근데 이게 20번 하는데 2를 중심으로 처리하는 건데요. 네 번마다 규칙이니까 이건 뭐 네 번 규칙인데 네 번 하는 거니까 네 번에 2 이렇게 해주면 뭐 대입해주는 숫자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은 30번. 이렇게 좀 문제 개수가 많습니다. 30번을 해달라.
근데 뭐 3이라는 숫자 가지고 서로 뭐라는 건가요? 네 번마다 규칙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번마다 규칙이면은 4, 7이 28. 그러면 그러면 이제 두 번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F3은 얼마였나요? 문제에서 F3은 4가 되겠고, 이건 4가 되겠고, 그럼 또 F4는 또 얼마인가요? F4는 2 해서 이제 결과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40번을 구해달라. 뭐 좀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네 번마다 규칙이기 때문에 그냥 네 번 하는 결과가 되겠고요. 네 번 하게 되면 그냥 자기 자신 나온다는 거죠. 자기 자신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요것들은 좀 쉽게 처리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요런 부분은 그냥 덤이네요. 네 번마다 규칙일 때 자기 자신 나오는 거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나온 결과 8에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12 답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뭐 합성함수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여러 번 계산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 나오게 되면 규칙성을 좀 빨리 발견하라 이런 얘기죠. 규칙성을 좀 발견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규칙을 찾는데 집중을 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쫙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이 된다. 진리집합을 따지면 P집합이 Q집합 안에 쏙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P라는 부분들이 범위가 되어 있으니까요. X-2분의 1 범위를 좀 구해보게 되면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X 범위가 그러면 2분의 6에 3 그럼 여긴 또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가 또 확실하게 똑딱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Q집합이 문제가 되겠군요. 2차 함수 형태로 해서 0보다 작다. 뭐 그래프를 좀 그리게 되면 이렇게 좀 만나는 범위가 있어야 되겠죠. 범위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게 이렇게 만나는 구멍 뽕뽕 뚫어서 이제 이렇게 사이 범위 형태가 될 텐데, 자, 이 Q집합 범위가 이 P집합보다 크다는 이야기. 그럼 이 범위가 요 안에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라는 부분들하고 3이라는 부분들이 요 안쪽에 이렇게 있는 그런 원소가 돼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뭐 그렇다면 이것도 사실은 구멍을 뽕뽕 이렇게 뚫어놔야 되겠네요. 범위가 들어가지 않은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프 모양을 연결시킬 때 이런 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좀 결과가 좀 음수가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하하, 그럼 이제 결론은 났네요.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해주면 f-2 이런 부분들 둘 다 구멍이 뽕뽕 뚫어져 있는 거니까 뭐 같은 숫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 요 통과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다음에 F3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분들을 풀어달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시작은 명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2차 함수 이런 형태의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근분리 이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 주면요. 4에다가 그러면 또 얼마가 되니까 플러스 2k가 되나요? 플러스 2k 그럼 k제곱 마이너스 19 0보다 작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5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k 플러스 5 k 마이너스 3, 5, 15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처리게 되면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3 해서 결과를 딱 얻어내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3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F3을 대입하면 9-3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9 0보다 또 작거나 같다 처리되는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3k 이번에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처리되니까 k 왜 자꾸 x를 쓰려고 하죠? k 마이너스 5 k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범위 자체가 그냥 겹쳐서 그릴까요? 범위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됩니까? 범위 표시 이렇게 돼서 그러면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우리가 이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범위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정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쳐야 되니까 좀 개수는 6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충분 조건 이렇게 됐을 때 항상 진리집합 포함 관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밝혀내는 게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고요. P라는 부분들 명제에서 확실하게 범위 나오는데 Q라는 부분들이 부등식을 풀어서 범위가 이런 형태로 좀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안쪽에 이제 이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 자, 근데 이제 함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함수 표현돼서 이제
제가 이제 잠시 F라고 놓은 거죠. 표현을 좀 이쁘게 하려고. 요런 좀 결론 내는 이 부분들이 풀이의 좀 핵심이 돼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조금 예전에 배웠던 거로 간 회귀해서 좀 정리해야 돼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배웠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17번 살펴봅니다. 1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A집합 주어져 있고요. B집합은 약수로 되어 있네요. 약수 이집합 이렇게 처리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교집합이 원수가 좀 두 개가 되어있다 이런 얘기인데 옳은 것을 골라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A 교집합 B가 3, 5가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B집합 부분들이 뭐 3, 5는 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6은 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거죠. 뭐 다른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K의 약수 이렇게 처리되는 거 약수가 된다는 얘기는 3, 5의 배수 중에 이제 뭐 K가 있어야 되죠. 3과 5의 공배수를 좀 공통인 배수를 좀 구해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됐을 때 뭐 아무리 못해도 K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5가 되겠죠. 15 최소 공배수 구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제 18보다 좀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K 값은 15다. 맞습니까? 15 구했을 때는 6은 또 인수가 안 나오죠. 1, 3, 5, 1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억 옳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다. 됐고요. 자, 니은은 5, 6 이렇게 처리되면 K 값이 존재합니까? 물어보는데 B집합에다가 지금 5하고 6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그럼 또 3은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와우.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요거 최소 공배수를 구하게 되면 이거는 30이 되는 건가요? K 값은 30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최소 공배수 구하게 되면. 근데 18 이하가 되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B 차집합 A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5, 6 되는 경우는 없군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 홀수가 되는 K 값을 모두 또 다 구해달라. 이것 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렇군요. 그럼 이제 디귿 문제를 풀어가려면 지금 가서 보자. 지금 교집합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원소가 교집합이 두 개라고 했으니까 3, 5도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5, 6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 6 이렇게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안 되는 거였죠. 5, 6 이런 부분들은 K 값이 15 이렇게 좀 나오는 거였고 15 배수의 형태니까 더 이상은 없는 거죠. 그럼 이때 B집합을 또 아예 만들어야 되는 거군요. 그럼 1, 3, 5, 15 해서 여기 이제 교집합 되겠고 B 차집합 A는 1,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B 차집합 A의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된다라고 물어봤는데 와우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홀수가 안 되는 거예요. 짝수네요. 그렇다면 또 3, 6 이 부분에서 좀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디귿 부분을 풀어할 때 이제 3, 6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또 5가 되면 5라는 있으면 안 되죠. 또 이것까지 해서 만들어야 되네요. 그러면 이제 K 값이 6이 되면 1, 2, 3, 6 해서 교집합 부분에 3, 6이 있는 거고 1,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홀 되는 거니까 이게 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3, 6의 배수니까 또 이제 12도 좀 알아봐야 되나요? 와우. 알아봐야 될 게 좀 많은데요. 12, 그럼 12 배수 1, 2 2, 6, 12, 3, 4, 12, 2, 6, 12, 12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러면은 3, 6이 교집합 빠져나가고 나머지 원소들일 때 이 부분이 다 짝수니까 이렇게 되니까 홀수 12도 답이 되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또 K가 또 18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18 이하니까 18까지 알아봐야 되죠? 1, 18, 2, 9, 18, 3, 6, 18에서 3, 6은 교집합 빠져나가고 나머지 원소들 좀 따져야 되는데 자, 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건 짝이 되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되는 원수 K 값은 6하고 12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K 값이 합이 18이다. 맞는 내용이 되는데요. 맞는 내용.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기억 디귿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인데 대단한 건 아닌데 좀 조사를 좀 꼼꼼하게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대단한 건가요? 어쨌든 꼼꼼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될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A집합이 원소가 좀 3개니까 다행이네요. 3개에서 이제 교집합이 2개니까 궁극적으로는 3, 5 되거나 5, 6 되거나 3, 6 되거나 이런 거 따지는 거죠. 3, 5 될 땐 일단 6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 이땐 또 3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 이땐 또 5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좀 그쪽에 또 B집합이 또 약수의 집합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인 또 배수인 공배수랑 좀 연결시키면 K를 좀 찾고 K의 또 배수들 부분들 이렇게 좀 쭉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조사 항목 중에서 이제 또 답이 되가는 항목 찾아가는 이렇게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꼼꼼하게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상황들을 좀 점검해가면 문제가 없는데
좀 이렇게 마음 급하게 서둘러 보게 되면 이제 점검해야 될 항목들 중에서 빠뜨리는 항목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차분하게 좀 대처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시간을 좀 써서 풀어야 될 문제 유형이니까 연습장 펴놓고요.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연습하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마이너스 1,0 점 A하고 원이 있습니다. 자, 원에 있는 점 Q하고 Y축에 있는 점 P 이렇게 돼서 APPQ 아하 APPQ 알겠습니다. 거리 합 최소가 될 때 최소값 K 값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론 공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문제 나온 거죠. 뭐 거리 합 최소 물어보게 되면 한 점을 좀 뭐 대칭 이동해가지고 뭐 직선거리다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니까 뭐 대칭 이동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프라임 좌표를 구해서 그냥 1,0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1,0 점하고 원 위에 있는 점 Q하고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와 중요한 것은 이 Q점이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거죠. 원 위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자, 일단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최소가 될 때는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풀어야 되겠죠. 원의 중심 좌표 마이너스 5,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 이렇게 연결해서 뭐 원의 중심 좌표에서 거리를 쫙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반지름 좀 빼주면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제 반지름도 메모해야 되겠습니다. 반지름 루트 2가 되는데요. 이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거리를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거리를 쭉 구하게 되면 루트 이게 6제곱 더하기 6제곱으로 쳐야 됩니까? 그럼 6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반지름을 또 이곳에서 6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가지고 5루트 2 이렇게 구해간 부분들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K값이 돼가는 거죠. 최소값 K 구했습니다. 이때 이제 K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면 25, 2 곱하기 하니까 50에서 답해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학습을 통해서 무엇을 풀어가는지만 결정하면 뭐 쉽게 어느 정도 좀 쉽게 좀 풀이가 되겠습니다. 뭐 그림 나오고 뭐 거리 최소 뭐 점들이 있어서 조금 문제는 좀 화려하게 포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좀 선 위에 있는 점 잡아서 거리 최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면 대칭 이동을 해서 직선 거리를 물어보는 거다라는 이론이 되어 있으면 뭐 A점 자연스럽게 대칭 이동해서 1,0 좀 놓고요. 그럼 이제 1,0이라는 점에서부터 Q까지 거리를 물어야 되는데 Q가 또 이제 원 위의 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원과 뭐 점과의 관계 이렇게 되는데 항상 뭐 중심에서부터 이제 판단해 가면 이제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 뺄 때가 이제 최소 거리 이런 개념만 좀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또 어느 정도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화려함의 문제를 막 숨기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차분하게 우리가 대처하게 되면 뭐 생각보다 조금 이제 쉽게 또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24 이하의 자연수 되겠고요. 두 부분 집합 A는 3의 배수의 집합 3의 배수 집합은 A 집합 만들면 되잖아요. 3, 6, 9, 12, 15, 18 후회되는데요. 이걸 다 쓰려고 했다니. 이게 3의 배수하고 넘어갈 걸. B 집합 18의 약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 18, 2, 9, 18, 3, 6, 18 이렇게 되는 거죠. 2, 9 그 다음에 18 이렇게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에 원소의 개수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A의 여집합, 합 B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은요. 드물어간 법칙을 처리하게 되게 되면 이게 뭐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A 교집합 B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러면은 3의 배수니까 3, 당연히 6, 9, 그 다음에 18 이렇게 있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3, 6, 9, 1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해서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풀어야 될 A 여집합, 합 B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부분들은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전체의 개수가 뭐 24 이하의 자연수니까 24개에서 교집합 원소 4개를 빼서 그럼 20개입니다. 라고 답해 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처음에 좀 불편하고 괜히 구했나 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보탬이 되네요. 이게 지금 나중에 구해야 될 부분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부분 중에 뭐 드물어간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가 할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자, 서술형 첫 번째 문제 마칩니다. 다음 명제의 대우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증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우요. 주어진 명제가 이면이다 이렇게 쓰니까 P면 Q이다. 조건을 이룬 명제가 개통을 되어 있군요. 자, 열심히 대우 구하겠습니다. N이 자연수일 때 이건 전제 조건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그
그 다음 자 이제 결론 부분을 부정해서 쓰면 되죠.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 부분을 써야 되는 거니까 n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원래 이제 제곱해서 이렇게 1차 부분의 이 증명이 원래 불편한 거죠. 이런 부분 이제 증명하려면 당연히 1차 부분에서 이제 2차로 가는 이런 형태로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나 좀 당연한 형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굳이 뭐 대우를 거나 하지 않아도 이 문제를 증명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좀 대우를 해야 되는데 힌트는 좀 많이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n을 3k-2 이렇게 처리되면 k는 자연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k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1 이렇게 나온 거니까 뭐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계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n 제곱을 우리가 좀 쉽게 처리가 가능해지죠. 9k 제곱 마이너스 4, 3, 12k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3 공통의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3 곱하기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3으로 나눌 때 뒤에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되면 임으로 이렇게 증명해야 되니까 이거 임으로 n 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뭐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 이제 첫 번째 조건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 n이 3k-1 이렇게 처리되면 물론 k는 자연수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 2를 대입해주면 2,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뭐 5 이런 형태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 n제곱을 구하게 되면 9k제곱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6k니까 마이너스 2k 처리되면 되겠고 끝인가요?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되죠? 그럼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큰 문제가 없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되니까 또 뒤에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가면 되겠죠. 이렇게 또 임으로 역시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써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처리해주면 되죠. 대우 열심히 구한 거니까 대우가 참임으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어우, 이게 지금 서술형 문제에 답을 써야 되니까 이런 항목들을 뭐 그대로 다 글을 좀 써야 되네요. 와, 수식에다 그냥 땅땅땅 보여가면 뭐 어렵지 않은데. 자, 이렇게 좀 큰 틀. 다시 한번 좀 살짝 좀 중요한 항목들 좀 정해 볼까요? 일단은 뭐 대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뭐 전제 조건 쓰고요. 결론 부분들을 와가지고 3의 배수가 아니다. 부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써놓겠고 뭐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3k-2, 3k-1 이렇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 다음에 k에 대해서 자연수 이렇게 좀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형태에서 뭐 살살살살 그 다음에 뭐 전개해서 3 이렇게 공통 끄집어내는 형태를 뭐 정리만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게 전개해서 증명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이게 좀 증명이 그렇게 우리가 수학 문제 풀어가는 데서 이렇게 흔하게 좀 우리 자주 하는 내용들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쪽 파트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그런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니까요. 지금 연습장에다가 조금 쓰는 연습들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이할 문항은 21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x, y에 대해서 x 곱하기 y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한 결과가 1일 때 다음 시기에 뭐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됐죠? 오, 그럴싸한데 지금 x분의 1 더하기 2y분의 1 이런 걸 풀어야 되는데요. 문자가 좀 역수관계에 있는 그런 형태라서 사실은 이게 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1이란 이런 항목들 x 더하기 y를 주어진 식에 이렇게 곱하기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곱하기 하더라도 1 곱하기란 거니까 결과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전개를 딱 하게 되면 이렇게 곱하기 할 때 이러고 이렇게 곱하기 할 때는 2분의 1에서 숫자가 깔끔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분의 y, 그 다음에 2y분의 x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죠. 이때 이제 뒤쪽에 있는 문자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역수관계라는 부분들이 보이죠. 역수관계 이렇게 보여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뭘 할 수 있다. 산술기하 평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합과 곱 사이의 관계 이런 얘기죠. 앞에 있는 숫자 2분의 3 쓰면 되겠고요. 2배 루트 이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2분의 1 루트 안에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뭐 유리화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3 플러스 루트 2 해서 최소값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좀
응용 문제이긴 한데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문자가 이제 역수돼 있을 때, 곱하기 돼 있을 때, 와, 요거 맨 첫 번째 줄 하나만 좀 잘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그죠? 여기만 좀 우리가 신경 써서 학습을 좀 잘 해서, 산술기하 평균이 좀 힌트되는 요소가 적은데, 양수,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합곱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 근데 역수돼 있는 부분들은 이제 주어진 식 이제 곱하기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문자를 역수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이디어니까 역시 거듭 강조하지만 요 아이디어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학습하면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1번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니까요. 복습 좀 잘 하시고요. 마지막 문제인데 좀 설명 잘 이해되셔야 되겠죠? 자, 앞에도 좀 깔끔한 문제들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숙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이었습니다.